대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잘 못 해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와 비영리 법인 그리고 자원봉사를 하는 조직들 교회가 여기에 참여한다든가 또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을 육성하는 거를 중요한 돌봄에 대한 대책으로 주로 개발을 했습니다. 딴 나라 같은 경우도. 그래서 국가가 더 이상 이제는 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돌봄의 수요를 다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는 거고, 결국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그 돌봄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를 일정 정도 나누어졌을 때, 비로소 돌봄의 사각지대를 이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봄의 이제 전달 체계를 구성하는 건데, 여기 이제 중앙정부 그리고 이제 지자체, 기초지자체, 이제 읍면동 단위 부분인데, 읍면동 단위 부분에 있어서 마을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전담 조직을 지역의 이제 민간 조직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경우 같은 경우에서는 마을 공동체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을 공무원, 개방직으로 받아들여서 이 마을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한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쪽에서 공무원을 받을 거냐, 아니면 이거 자체를 민간에 위탁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 부분이 이제 구성이 돼 있어서 여러 지역 단체나 또 먹거리 돌봄이나 또 지역 이제 복지 단체,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이렇게 지역사회 통합 커뮤니티를 구성을 해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관이 이제 협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지자체에서 실비용이나 또 인프라를 그 구축을 해주고, 또 이제 필요한 돌봄 서비스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민간 협력을 얼마큼 잘하느냐가 결국 통합 돌봄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법에도 통합 지원 협의체 그리고 21조의 전담 조직의 설치 운영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건소 및 읍명동에 있는 통합 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에 근거를 하면 이제 전담 조직에 어, 이제 마을 공동체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면서 이런 돌봄 서비스를 해야지만 한국 사회에서 지금 이제 발생하는 어떻게 말하면 건강보험이 파산될 수 있고 또 한편적으로 보면은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살률이 치솟을 수 있고 그리고 1인 가구는 늘면서 취약 그룹은 늘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 구조가 더불어 살 수 있는 구조, 삶의 기반들을 만들어내지 않고 기업이 할 수 있는 이제 경제적인 여건들만 이제 지원하는 쪽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기업은 그 나름대로 활로를 찾아가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과 또는 이제 NPO 쪽 같은 경우에서는 그 역할을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뭐이 모세혈관과 같은 역할을 볼 수 있는데 이 마을 공동체가 그 역할을 못하게 되면은 결국에서는 이 역할을 못하면 결국에서는 지자체나 이쪽으로 이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마을 공동체가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 단위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임명직이고 전문성이 부족하고 사례 관리에 대한 역량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만 갖고는 어렵고 필요한 사람들을 더 배치해야 될 거야. 사례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최소한 이 직종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사, 그리고 또 간호사, 또는 케어 코디네이터, 이런 부분들이 동 단위로 배치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동단위의 통합지원협의회 구성인데, 어, 이렇게 대흥동에 와서 이렇게 했는데, 마을에서 이렇게 마을 공동체를 도울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를 갖고 있고 책임을 갖고 있는 조직은 저는 교회라고 보거든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전 그 대적구 사례 부분인데 육체 돌봄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양, 의료, 연계, 주거복지, 먹거리 돌봄, 일상 지원 이 6가지 돌봄인데 거기에 보면은 빼곡하게 돌봄 조직이나 사회복지법인이나 마을 공동체가 존재해서 빼곡하게 있는 거죠. 이런 조직들이 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어서 난 이 부분을 만들 수 있다. 장애인 돌봄을 만들 수 있다. 난 먹거리 돌봄을 만들 수 있다. 장애인 중에서 특별하게 청각 장애인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시각 장애인을 만들 수 있다. 어르신들은 어떻게 할 수 있고 또 주거복지에 대한 건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결합돼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이대로 가다가는 2045년에 전체 65세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37%로 일본을 제끼고 저희가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됩니다. 네, 그런 분이기 때문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마련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굉장히 파행적으로 갈 것이다.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러한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시민들의 민주적인 측면을 보장해야 된다. 돌봄 민주주의가 진작돼야지만 그래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자체한테 마을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요청드린 것이다. 네, 여기까지로 일단 하고 또 토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회를 좀 볼까요? 네네. 네네. 지금 오실 분은 아까 말했던 허지연 선생님이 오늘 못 오신다고 그랬고, 한혜정 선생님도 참여했고, 이문 선생님이 지금, 이문 장로가 대전에서 오면서 들어오신다고 그랬는데, 김명정 선생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거기서 그냥 틀어도 되는데, 차에서 저거를.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임종환 교수님 얘기를 들었는데 늘 그런 것처럼 한마디씩 쭉 하고 들은 소감 또 거기서 자기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 조금씩 하면서 한 바퀴 돌고 그다음에 몇 가지 주제를 좀 뽑아봐 가지고 그렇게 좀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네, 다른 분들 이거 준비하는 동안 저부터 좀그 느낌이나 뭐 질문 같은 거 한마디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선은 지금 그 전반적 흐름과 나중에 이제 통합 돌봄이라는 얘기도 했고 통합 돌봄 지원 이제 센터 구성 같은 경우까지 구체적인 얘기까지 했는데 임 교수님이 지금 세 번이죠, 강의가. 네. 그중에서 지금 첫 강의란 말이죠. 근데 지금 임 교수님의 그 책을 읽고 중심 주제가 사회적 연대 경제라는 네. 그 부분이거든. 마을 왜 약대동이냐, 야, 그 또 왜 얘기야. 마을 공동체에 주목해야 되느냐, 그리고 음, 그것이 이제 사회 경제 경제가 어떻게 연관되느냐 한 음, 음, 거이고요. 음,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다. 그래서 음, 협동조합의 역사를 쭉 살펴보고, 그다음에 돌봄과 관련해서 그동안 30년간 쭉 성장해 왔던 부분들이 이제 건강 돌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 기독 청년 의료인이라고 하는
이제 크리스찬 조직에서부터 활동이 됐거든요. 음, 그런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3강 전체에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오늘을 오픈한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음에는 네. 이 오늘은 협동조합의 마을 역사, 공동체, 예, 협동조합의 역사는 이제 두 번째 할 겁니다. 두 번째 할 거고, 네. 협동조합이, 예, 언제부터 시작이 됐고, 음, 그것이 이제 어떻게 발전돼 왔고, 지금은 현황이 어떤지, 우리가 왜 사회연대 경제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런 음, 부분인데, 음, 왜냐하면 이게 그 시장 경제가 그 틀이 돼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당 부분의 사회 병리 현상 부분들이 경제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경제에 대한 틀을 바꿔놓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돌봄 경제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러면 돌봄 재앙이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 요즘에. 왜냐하면 음,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되면 신경 안 쓰니까. 그리고 국가 쪽에서는 시장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고. 음. 그러니까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하여튼 전반적인 강의 구성 얘기를 들었고, 이제는 나중에 저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건 아껴두고 쭉 들은 소감들을 먼저 듣고 거기에 대해서 임 교수님이 좀 체크했다가 조금 말씀 네, 주시고 또 네. 질문들도 있으면 그때 다음 두 번째는 질문으로 하는데 여기 있는 순서대로 하죠. 김명종 선생님, 김현자 여기 화면 순서대로 김명종 선생님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소감이나 뭐 특별하게 좀 뭐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이 먼저 좀 하셨으면 아,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음, 그럼 김현자 권사님부터. 너무, 강의 잘 들었고요. 어, 저는 그, 그, 연대라는 말에 되게 네, 공감이 가고, 네. 연대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 어렵겠다. 그런데 누구하고 연대를 할 것인가? 음, 이 교회들도 연대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각자 섬기는 모양이나 자식도 똑같은 부모가 낳았어도 각자, 하는 게 다 다르듯이 교회도 각자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나 뭐 이런 게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교회끼리도 연대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우리는 누구하고 연대를 해야 되는가 할 때, 정말 그 이현도 목사님이 계속 추구해 왔던 게 교회와 마을이 이제 연대해야 되지 않을까. 음, 저는 너무 공감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이 제대로 설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 교수님이 계속 여기도 보니까 그게 답이라고 하셨고, 음, 어, 그 연대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약대동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책에서도 보니까 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되게, 맞습니다. 너무 공감 가고, 그러면 그 연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까지 저도 약대동에서 살면서 마을하고 연대하려고 많이 애쓰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에, 관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마을이라고 해야 될까? 마을 사람들은. 그리고 또 교회, 자기네 교인끼리라든가 이렇게 연대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언어도 좀 통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고, 관심 갖는 것도 좀 같은 게 좀 있어야 되고, 서로 좀 그런 게, 통하는 게 좀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예, 교회와 마을과 시민이 이렇게 연대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네. 답은 이따가 다 묶어서 해주세요. 한번 쭉 들으시고. 이제 네, 네. 오세영 선생님. 네, 저는 이제 일단은 그
이 역사, 그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 수 없는 이제 뭐 통계라든가 또 조례나 그런 것들이 정리돼서 조금 이제 알아듣기 쉬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민간 협력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돈을 가진 관 주도로 가면 이 돌봄 자체가 이미 형식적으로 될 수 있고 이제 지역 통합 지역 통합 돌봄 통합 돌봄 지원센터 등이 현실화되려면 말씀하신 대로 마을 공동체의 능력이 필요한데 이 능력이라는 것은 진짜 이제 공동체적인 힘인데 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가 이제 어쨌든 민주정부 들어서고 이후로부터 시민단체가 계속 그러니까 심한 말로 하면 관변화되면서 이렇게 뭔가 정부 지원에 예속된다 그러나 이런 경향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교수님이 이제 교회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교회 공동체 힘이 아닌가 이런 좀 느낌을 받았고요. 음, 2045년이 최고령 국가라니 이제 예전의 예상보다 점점 더 앞당겨지고 있는데 네. 돌봄민주주의가 말이 쉽지 굉장히 이제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게 다가왔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병학 선생님도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얼굴이 갑자기 안 보이시네. 아까 보였는데. 김병학 선생님 지금 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조금 뛰었다가 이따 준비되는 대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신은희 선생님, 네, 최입할 목사님 들어오셨네. 신은희 선생님 말씀 가능하세요? 네. 음. 얼굴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신은희 선생님. 마이크 켜셨다가 못 들어오시네. 아, 김병학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김병학 선생님부터. 네. 김병학 심어진으로 가겠습니다. 이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그런 시대 정신이기도 하고, 또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이제 내년, 2025년이면 아마 2025년 초 상반기가 채같이 전에,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로 이제, 좀 진입하게, 마이크를 가까이 대갖고 좀, 좀 크게 네. 하셔야 되겠어요. 초고령, 작아요. 안 들려요? 네, 지금 어, 좀 낫습니다. 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것도 인구 추계상 나와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10년 전에 우리가 고령화 사회 인구 15세가 10% 등시에 원래 추계가 2028년이었어요. 그러면 2010년이 지나면서 다시 2020, 뭐 7년, 6년 하던 결국 저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또 갑자기 빨리 오면 인구들이 또 이렇게 체감적으로도 소고령 사회가 더 빨리 단축됐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왔습니다. 실제로 내년 초에 소고령 사회가 온다는 이제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체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특히 인식하거나 또 그러한 것에 범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마을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결국 이제 지금 세상은 이동할 의미가 어느 곳에 가든 똑같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동의 의미가 없어질 사회가 된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자기가 사는, 수거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함께 살아가고 연대하고 공생하면서 행복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소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그
의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김현자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연대를. 다만 연대를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고령사회, 초고령사회와 인구 절벽사회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이제 인식을 강화를 시키는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결국은 교회에서 이런 인식의 전환이 좀 더 대중화되고 일반화될 때 마을 사람들이 꼭 교회라고 하는 매개체가 아니더라도 인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돌봄에 대한 연대가 형성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공공이 할 거냐, 공공이 할 거냐, 민간이 할 거냐, 또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융합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고, 전면적으로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가 이제 돌봄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건가는 각자가 처해진 위치에서 그리고 좀 더 유연을 확장하면서 좀 더 부지런하게 마을에서 돌봄을 힘드는 인식을 전환하는 이런 것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희가 과연 끝나면 저희가 이현 목사님,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마을대학을 통해서 김영 교수님 가지고 계신 무료 협동조합 이것이 이제 또 돌봄에서 굉장히 큰 중심적 틀이 되겠죠. 건강이 돌봄은 기본적으로 건강을 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까요. 식규와 건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돌봄에서 중심적 틀이 되겠죠. 그래서 임종환 교수님이 그런 전문적인 또 갖추고 미래적인 모든 걸 갖추고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마을대학 통해서 부천시의 약대동부터 출발한 일을 동안 동마다 마을마다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고 전해지는 마치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렇게 미래를 좀 소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려면 네,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되고요. 다음 오늘 제 말씀이 좀 드렸습니다만은 김종환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모든 분들도 그런 생각들이 함께 공유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답적으로 오세훈 사모님, 엊그저께 제가 되게 필요한 거 몇 개 있으니까 나중에 드릴게요. 따로 전 안 드리고. 나가셨네? 오세훈 사모님, 선생님, 며칠 전에 네, 저한테 네. 그거 몇 개 찾아놨으니까 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제 말씀 마칩니다. 예,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임종환 교수님,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번 서울신학대에서도 듣고, 또, 부천시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만나 뵙고 하다 보니까 생각하신 것이나 이렇게 실제로 실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약간 거버넌스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이 거버넌스라는 게 좀 추상적이고 각자가 실제 활동한 영역에 따라 그 거버넌스가 조금씩 실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거버넌스라는 게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거버넌스적인 생각의 총합이 거버넌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활동한 영역 뭐 돌봄도 저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중에 노유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노유 치원을 약간 1.5 트랙식으로 같이 한번 이제 만들어 보는 그런 또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시도와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1.5 집단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노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그걸 섬기는 실행자가 필요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사실은 재원 시간이나 재원적인 어떤 효율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인간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가 복리를 누리고 가는 날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다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이제 최소한의 어떤 요양 조치를 받다가 뭐 소천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좀 되게 저는 좀 수동적이고 좀 소극적이고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럴 때 이제 뭐 손자 손녀들하고 함께 또 이렇게 웃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우리 종교단체에서 그런 역할들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 관변단체까지는 좀 그렇지만 정부의 지원이나 지자체 지원을 통해서 이제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립교회에서 스스로 감당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거는 뭐 거버넌스적인 협치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주도권은 민간에서 가지는 것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실험 정신을 가지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실무자들을 잘 양성해서 저는 이제 우리가 고독하고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하는 어떤 그런 행복한 그런 이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나 어떤 돌봄의 상생 돌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가치나 어떤 그 아이디어가 조금씩 좀 창의적으로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명중입니다. 아,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 좀 마음의 부담이 확 생겨서 어, 어, 생겼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은 이제 노령 인구가 약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노동력 젊은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서 도시로 많이들 올라갔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노동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시장이 운영하는 요양원이나 방문 요양보호를 받거나 뭐 주간보호센터를 간다거나 하는 형태로 이제 노년 막바지들을 보내시는데 이제 마을에서 이제 교류 장소로 마을회관이 있기는 하지만은 이런 그 보호 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미약한 형태이고 그다음에 이제 면단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개별적으로 약간의 이제 그 활동들을 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강의에서 얘기되는 사회적 연대 경제로 볼 수 있는 형태로 통합되거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서 이제 강의를 좀 들어가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건가 하는 거를 좀그 공부를 해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현도 목사님 목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네. 거기까지 잘 들었고요. 이따 또, 아, 시간이 되니까 그때 또 더, 신은희 선생님 마이크 화면 켜셨네요. 신은희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를, 네, 마이크를 켜주시고,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말씀하시면 돼요. 어? 마이크 켜졌어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조금, 집에 늦게
어디 갔다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왔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괜찮습니다. 예, 음, 오늘 얘기 그래서 조금 다 못 들었는데, 음. 음, 이제 돌봄이 많은, 음, 많은 관심과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이걸로 이렇게 많은 필요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완성하기 전까지는 많은 얘기와, 준비하기 위해서 처음에 다시 시작하려면 또, 음, 많은 시간이 드니까 그 전에 공부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인가를 많이 나름대로 공부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많은 토론이란 이야기도 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더 많은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마음은 뭔가 하고 싶은데 거기에 하기까지는 어, 많은 지식이 갖고 있는 것이 참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 많은 음, 이야기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따 토론할 때 더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소영 선생님이 안 보이네요. 갑자기. 아까 계셨는데. 이따가 내가 질문 중에 내용이 있는데, 질문에 함께, 신은희 선생님이랑 함께 나눌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들어오시면 하고 또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 하신 분이 한혜정 최이팔 선생님, 최이팔 목사님이신데, 한혜정 선생님이 가능하신가요? 약간,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 저는 마을 공동체, 돌봄 공동체에서 아직은 음, 자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음, 아이들 아동 돌봄에 되게 관심이 있어서 작년부터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데요. 음. 이렇게 보다 보니까 노인 돌봄,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돌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폭넓게 관심을 좀 가지면서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오늘 교수님의 강의는 제가 늦게 들어와서 잘 듣지 못했지만, 작년에도 이렇게 제가 들어본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음. 조금 더 선생님들한테 많은 걸 좀 배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을 활동을 하면서 좀 다양하게 제 역량을 조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가서 돌봄에 대한 되게 중요성도 인식하고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아주 씩씩하게. 다음 네, 주에는, 네. 허 선생님이랑 같이 들어오세요. 허 선생님 다음 주에 꼭 오신다니까, 다음 주, 네, 김 교수님 강의가 세 번 있으니까 다음 주도 이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운전 중에서 오프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우리, 네, 최희팔 목사님도 아까 임종환 교수님이랑 얘기했더니 지금 거기서 만나 뵈려고 했는데 제주에서 지금 서울로 올라와 계시다고. 지금 임 교수님은 제주에서 강의하고 계신 거거든요. 두 분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여튼 인사 좀 나눠주세요, 일단. 네. 네. 최, 엇갈렸습니다. 오면은. 네네. 아이고. 최 목사님, 그 마이크 키시고 하실 수 있으시면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에서 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 네네. 제가 계신 곳에 지난 한번 방문했으면 했는데, 네. 예, 엇갈린 것 예. 같습니다. 네. 세 가지 또 기회가 말씀을 있으니까요. 드렸는데 네. 오늘도 운전하느라고 못 들어 죄송합니다. 예, 음. 녹음 파일을 열심히 보겠습니다. 네, 네, 네. 한 가지 좀 질문보다도 어떤 제 생각을 조금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선생님 책을 볼 때는 돌봄보다는 의료협동조합 중심 활동이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네. 최근엔 돌봄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니까 저는 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돌봄이라는 것은 돌보는 사람이 있고 안 돌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 용어가 과연 적절한가? 오히려 같이 더불어 산다.
이런 표현을 했으면 훨씬 좋겠다. 이래서 제가 이제 일본의 홋카이도에 있는 베델집, 그런 구라파에 있는 베델촌, 그런 데만 한 마을에 같이 살거든요. 돌보면 돌보지만.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지향할 때 그냥 돌봄자, 비돌봄자 이렇게 구분해서 자꾸 돌봄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산다는 개념으로 물론 하면 훨씬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강의 네, 다시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제가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임 교수님 한마디 하고 임 교수님한테 이제 최종 넘겨드리겠는데요. 지금 최희팔 목사님이 제기하신 대로 돌봄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좀 불편해하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완성동 행차는 누가 한 돌보고 받는 그거는 보다는 더 넘어가자는 상당히 높은 단계 말씀해 주셨는데 뭐 답을 하시고 제 질문은 제가 우리 그 권민철 선생이라고 우리 마을대학에 같이 할 분인데 시간 때문에 못 오신 분이 부천에서 관리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그거를 해서 거기에 가서 이제 그 강의를 들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했듯이 우리가 가능하면 관의 도움보다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야지 가장 좋은 형태라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사회적 자본은 있지만 뭐 이 같이 일할 사람들 이런 신뢰는 있지만은 물적 토대가 너무 없어서 최근에 이제 그 자산협동조합이라는 것들이 영국에서 아마 나온 것 같아요. 자산협동조합 같은 운동에서 마을이 스스로 자기 자산을 확보하자 그런 강의가 있다고 해서 이제 가봤는데 그거를 어디서 하냐고 그랬더니 대구의 안심마을이라는 데가 지금 가장 대표적인 그 이런 것이고 거기는 협동조합이 20여 개가 가까워요. 그리고 그 운동을 제일 처음에 일으킨 것들이 그 발달장애 그룹이 그걸 일으켰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다 운동가들이 돼갖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우리도 지금 아까 임조한 교수님이 했듯이 이제 약대동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이번에 통틀어서 부천시랑 여기를 돌봄 마을 모델 케이스로 만들자라고 해갖고 이 세 교회가 이제 연합을 해서 세 교회가 하는 일을 이제 통합 돌봄식으로 전부 해가지고 이제 발표도 하고 임 교수님이 또 예산도 책정해서 시에 제출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임 교수님이 이제 약대동에서 이제 새로운 교회 쪽의 사례를 보면서 너무 좋은 사례인데 이것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의 형태를 띄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것들이 되기에는 너무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일단 마을 대학으로 협동조합 형태를 띌 거고 협동 여보에서 만들 거니까 두 번째로는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로도 꾸준하게 여기에서 우리도 제일 강력한 부대가 어르신 돌봄이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안심마을 대구 발표자가 최근에는 정부가 협동조합을 인가할 때 주간보호센터 형식이 아니라 주간 활동협 센터식으로 할 때 더 많이 쉽게 지원을 한다, 허가를 내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문건을 찾아보니까 주간 활성센터라는 거는 발달장애인들한테만 주는 건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지금 전부 발달장애인들이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주간 활동센터로 좀 허가를 받으면 훨씬 쉽겠는데 우리가 주간보호센터 일주일 내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거기서 활동하는 모든 걸 묶어가지고 또 일주일 내내 하기가 힘드니까 거기서 활동하는 그 며칠씩 하는 것들을 잘 해가지고 활동센터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여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여기 지금 이상하게 정수영 집사님 빠졌는데 신은희 선생님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아까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수 있는지 이제 제 질문으로 마치고 자, 임 교수님께서 총괄적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지금 하는 신신마 이런 부분들을 장기요양 보험의 지원을 받는 형태로 빨리 지원을 해야지 재정적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져서 저는 조금 더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돌봄의 질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진정성이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보다도 질이 떨어진다, 퀄리티가 떨어진다면은 우리 스스로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간적인 부분 쪽이나 또 재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확보를 해서 그래도 마을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또 아니면 또 장애인들이 정말 다른 데보다도 어, 어떻게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은 많고 이렇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지속 가능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기 위해서라면 일정 정도의 체계도 갖추고 경영 능력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또 전문 인력도 배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연대를 해야 될 거냐, 예, 김연자 권사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저는 이렇게 돌봄도 이제 일반적인 돌봄이 아니고 상호 돌봄, 그리고 서로 연계된 그 돌봄이나 호혜 평등을 기초로 한 그 돌봄 부분을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이제, 그런 질서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예를 들면은, 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이주민이 많이 늘어날 텐데,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겠고요. 노동자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겠고, 또 탈북 세터민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겠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 사회 내에서 사람 대접을 받고 존중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연대하는 거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어떤 바람이냐면 제가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패턴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제 80, 뭐 90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아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쪽으로 보내고 또 움직이지 못하도록 또 사실을 묶어놓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른 나라 경우를 보게 되면 치매 노인도 보면 마지막 생애 마지막까지도 자기가 자기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예, 그런 거를 보장해 주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살던 곳에서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거가 그 사람에 대한 예,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20년이 때 약간 치매기가 보이더라도 이 사람이 그래도 젊었을 때는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분인데 보면은 어, 나이가 들어서도 설사 치매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마을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어, 일상생활을 좀 살 수 있도록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내 스스로의 바람이기도 하고 사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꿈꾸는 부분들이 이주민 노동자도 그러한 삶을 불평등 구조가 없는 기본적으로 소외 평등의 관계성 속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는 거고 북한 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죠. 실제로 보면은 거기에 있는 적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미 3만 명이나 되는 세터민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보면은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그런 어떻게 말하면 떠도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울타리가 돼주고 또 같이 보면은 돌보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한국 사회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몸을 던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연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방식이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약대 교회가 다를 수 있고 체험 교회가 다를 수 있고 또 약대 교회가 좀 다를 수 있는 저 부분인데 그 나름대로의 과정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가 지금과 같은 삶을 공유하지 않는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도 결국 힘이 없어갖고 지금 무너져 내리는 그런 상태인데 삶을 공유하는 신앙 공동체로서 체질이 바뀌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일단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나 또 마을 공동체의 삶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그게 정말 이게 복음의 본질과 같이 맞는 부분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일종은. 저는 그게 우리가 노력한 것만큼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 되어져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들을 제대로 잡고 방향 그 방향으로 나가면 한국 교회가 저는 그 방향에 따라서 새롭게 재구조화 될 것이다. 재편성될 것이다.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회는 좀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거기까지 듣고요. 이제 좀 마무리 종합 토론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하여튼 지금 여기 구성원들을 보면은 이제 약대동 중심으로 한 그런 구성원도 있고 부천 약대동 중심의 구성원도 있고 농촌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어르신 돌봄에 많이 참여하는 분들이 있고 또 마을 대학을 중심으로 한 이제 학습 돌봄과 팀들도 여기에 심어진 김유학 선생님 들어와 있고 한혜정 선생님이랑 허지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로서 지금 우리 부천에 그 지속협에 있다가 이렇게 초대돼 가지고 왔는데 아주 생각보다는 잘 참여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요러한 이제 좀 또 농촌 지역 있죠. 아까 김영종 선생님은 또 그거 정리하느라고 약간 시간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뭐 제가 한번 질문을 요 묶어서 하면은 지금 아까 한혜정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 지금 한혜정 선생님의 애가 셋이라고 많이 나셨더라고요. 진짜 애국자. 그래서 아동 돌봄을 하다가 그 우리 지속협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노인 돌봄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났는데 본인이 이제 돌봄의 어떤 분야는 좀 공부를 해서 좀 참여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동 돌봄과 노인 돌봄의 접합점들 저렇게 젊은 그 아이들이 있는 어머니들이 돌봄이라는 데 새로운 이제 각성을 했을 때에 어떻게 그 다음에 단계를 밟아야 될 건가를 우리가 좀 같이 가이드도 좀 제공해 줬으면 좋겠고 김명종 선생님은 아까 하실 때 그 농촌에 지금 임종환 교수님이 매번 우리 그 카톡의 모임에 마을협동조합회를 오르는데 농촌 지역에도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뭐 주치의나 이런 거. 좀 그런 얘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고 요 우리 마을대학 쪽은 아마 요거 끝나서 합의가 거의 이루어져 있어요. 권 선생님도 지금 들어왔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한 20만 원가량 있어서 우리 식사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 강사비에서 내놓는 거니까 지방에 있는 분들이 억울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웃기는 소리를 꼭 하는 거고 하여튼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부천 쪽은 마을대학의 구성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마을대학 얘기는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면 좋겠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환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음. 요거 아까 말했듯이
어린이로부터 해서 아동 돌봄으로 해서 돌봄이라는 큰 시야들이 우리 지속적으로 넓어졌을 때 그런 이제 젊은 학부모들이 그리고 아마 학부모 모임을 하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다음에 스토리를 돌봄을 만들어 나갈까에 대해서 조언이 있으시면 좀 주시고 약대동 얘기는 아까 말했듯이 마을 관리협동조합이나 마을 자산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막 시작이 돼서 그건 뭐 나중에 따로 저한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 얘기도 듣고 싶고 농촌 지금 돌봄의 현황이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더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먼저 하시고 마무리해서 듣겠습니다. 다른 또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먼저 예. 네, 제가 지금 이제 그 통합 돌봄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노인 이제 사실 우리가 초고령화 되면서 이제 그 노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통합도 사람을 돌보는 데서 통합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 연령에. 근데 이제 저희 경험으로는 우리 약대동은 이제 세대 공감이라는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 저기 뭐야, 저기, 그, 노, 아, 어르신, 노유 네네네. 그게 이제 유럽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일상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 약대동은 이제 실험에 그쳤고, 그다음에 이제 또 돌봄 아동에 대해서 돌봄을 그러니까 사각지대 아동의 돌봄을 하는 또 어떤 그룹에서는 그런 통합 돌봄에 대한 또 논의가 되게 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통합 돌봄 지원센터가 있어서 굉장히 사각지대라든가 아니면은 획일화된 돌봄 이쪽으로 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돌봄 받아 이게 아니고 1대1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몇 대 몇도 있을 수 있고, 형태도 다르게. 그런 것들을, 시민들의 힘으로 하자라는 논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시흥 같은 데서 아마 실험 센터를 가동하는 것 같아요. 그런 논의가 며칠 전에 교육청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각도로 그런 통합 돌봄 안에서 세대가 같이 공감하는 그런 것도 실험하는 그룹도 있고, 또 이제 뭐 강남시장에 지금 경로당에서 그렇게 하는 그룹도 있거든요. 이주 배경 가정의 어린이들과 한국의 노인들 이런 실험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기류는 다들 공감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동에 대한 것도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넘겨도 될까요? 임종환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종합적으로 한번 의견 주십시오. 지금 농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공동체 해체나 이런 것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돌봄 서비스를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걸 제공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지역 공동체가 뭐 그런 걸 꾸려줄 수밖에 없는데 내년 이제 8월 달에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 지원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발효가 돼요. 지금은 다 입법됐고 이제 그 내용 안에는 지역 주민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면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이 그 법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사회 쪽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농촌 같은 경우에서는 공동체 혜택가 더 빠르게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커서 지역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체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각 지역마다 확산돼 그거 관련되는 이제 법도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네, 그런 부분이니까 뭐 여야를 떠나서 농촌 사회에서 정말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좀 받을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각 지역별로 확대돼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부분에 있어서 농촌이 갖고 있는 장점 부분은 이 돌봄 공동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농촌이 갖고 있는 부분이 농촌 사회가 많이 해체됐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공동체 구조는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공동체 구조를 돌봄의 형태로 더 많이 이제 바꾸고, 그리고 외국 아재 사회적 농장이라고 해갖고, 농업을 하는 분들이 돌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그런 서비스를 좀 받을 수 있게끔, 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공간이 좁고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농촌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공통교회와 연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돌봄 통합지원법에 보게 되면은 이 서비스 대상 부분을 어르신하고 장애인으로만 국한하려는 여기에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가 이제 빠져 있는 쪽 부분이어서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여러 주체들이 있는데, 이제 생애 주기별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좀 돌볼 수 있는 이제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대구에 있는 안심마을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면서 어디까지 나왔냐고 보면은, 그 조그만 마을에 한 20개 정도 되는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협동조합이 장애 청소년들을 고용을 해요. 그러면 일자리까지 다 해결하는 거야. 예를 들어보면. 네. 그래서, 거기 뭐 카페도 있고, 반찬 가게도 있고, 여러 생협도 있고, 어, 주택협동조합도 있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장애인들의 돌봄도 챙기고, 또 주거 문제도 챙기고, 직접적으로 보면은 고용 문제도 좀 해결하고자 하는, 어,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도저히 갖다가, 어, 생각하기 힘든 그런 변화를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직접 가서 대구 쪽의 안심마을을 직접 가보면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어, 받으실 거기 때문에 선한 기운들을 서로 많이 이렇게 주고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재앙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건 불가피한 거다. 이 돌봄 재앙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후 재난 재앙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능하면 안 생기게 하고 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지금과 같은 마을 공동체 이런 부분들이 더 성장할 수밖에 없고 더 서로 간의 연계에 대해서 새로운 공동체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꿈을 갖고 우리 꿈이라는 것들이 더 성장하고 실현되지 않을 수가 없다. 네, 그런 뭐 기도 제목을 갖고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쯤에서 네, 마무리해도 되겠나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다음 2강 때 협동조합의 역사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얘기를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다음에 저예요. 다음 번이 오세영 선생이요, 먼저? 네네, 아, 네. 그 다음에 저거 임종환 선생님 그 네, 다음이구나. 네, 그렇게 그렇죠. 기억하시고요. 네, 제가 한 주를 저 임종환 교수님이 하는 강의를 제가 맡아가지고 음, 그 한 주를 빠져요. 그 지금 우리 노동에서 하는 강의인데 요 시간이랑 겹쳤더라고. 그게 몇 번째죠? 며칠이죠, 오생 선생님? 22일이에요. 다 다음 주. 22일 날은 제가 못 오고 임종환 교수님이 하고 합니다. 그때는 오세영 선생님이 이 녹화를 하시고 오늘 좀 음, 녹화가 한 10분을 제가 못했어요. 깜빡해갖고.
안 해도 네. 뭐하고, 제가 22일하고 29일은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아시고, 그럼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네.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